자, 그러면 우리 읽고 말하기로 갈게요, 여러분. 읽고 말하기. 자, 텍스트를 읽기 전에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안정적이다, 스타빌,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죠. 조화를 이루다, 이거는 문자 파이크 하모니아. 피하다, 와우, 이 단어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앞에는 뭐뭐을 피하다, menghindari. 현실, kenyataan. 반영하다, merefleksikan. 자, 이 단어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안정적이다, 조화를 이루다, 피하다, 현실, 반영하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숫자에 대한 읽기를 읽을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아니고 지난주에 배운 어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늘, 땅, 사람과 같이 세 가지가 모이면 볼띠가 안정적이고 스타빌,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해서 옛날부터 3을 좋은 숫자로 여겼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처럼 간단한 게임을 할 때도 3번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렇네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할 때 항상 3번 해서 뭐 3번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숫자는 무엇일까? 4는 죽다라는 뜻의 한자 사와 발음이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F로 표시해 놓기도 한다.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현실에도 반영이 된 셈이다. 숫자는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숫자를 선택하고 안 좋은 숫자는 피하려는 것도 흥미로운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자, 그쵸. 숫자는 아예 그냥 이또하니 angka saja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kalau bisa pilih angka yang bagus terus menghindari angka yang tidak bagus itu interesting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3도 좋아하고 7도 정말 좋아해요. 7은 뭐 럭키 세븐 이래서 7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4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4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와 그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그 숫자를 사용한 예를 말해보세요. 자, 좋아하는 숫자가 아까 뭐였죠? 3이었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제가 하이라이트로 할게요.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늘, 땅, 사랑과 같이 세 가지가 모이면 안정적이고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해서 3을 좋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사용한 예는 뭐가 있어요? 사용한 예는 가위바위보처럼 간단한 게임을 할 때도 3번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뭐예요? 싫어하는 숫자는 4예요. 자, 왜? 왜 이 숫자를 싫어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었는데 죽다라는 뜻의 한자 4와 발음이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피하는 예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F로 표시해 놓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대답은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트만 했지만 한번 써보세요. 자,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읽고 쓰기로 갈게요. 자, 읽고 쓰기 볼게요. 자, 먼저 준비 봅시다.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취업 준비하기, 전공 공부하기, 사회성 기르기,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사회성을 기르다는 문음부간 시파 소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기 볼게요. 다른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합시다. 여기 그래프가 있네요. 자,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대학생 하루 평균 취업 준비 시간. 취업은 나빠, 그러지 아니죠. 자, 한국 대학생들은 하루에 라따라따 평균 취업 준비 시간이 얼마나 돼요? 10시간 이상이, 와, 많네요. 4.3%, 8시간에서 10시간이 2.8%, 6시간에서 8시간이 3.5%, 4시간에서 6시간이 제일 많죠? 39.9, 39%, 그 다음 2시간에서 4시간은 24.9%, 1시간에서 2시간은 16.3%, 1시간 이내는 5.6%, 전혀 안 한다. 3.6%. 아마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주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냥 대학원에 가거나 그렇게 그래서 전혀 안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취업 준비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요. 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아마 영어 학원도 다닐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분한필란 외모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어 배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업을 위해서.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생, 전공 공부보다 전공 줄사 취업 준비 더 많이 해요. 이런 말이죠. 이 헤드라이트니까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전공 공부 하루 평균 1시간 7분에 불과해. 전공 공부는 1시간 7분 정도만 하는데 취업 준비는 많이 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읽어봅시다. 최근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10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 대학생이 그 만약양 마시스와 양반약 아니면 뭐 함피르스모아 마시스와 상당수 대학생이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쵸? 물론 전공 공부가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복수 응답은 몰래 빌리 만약 자와반 이런 말이에요. 전공 지식 쌓기 74.7%, 사회성 기르기 아까 사회성이 시파 소셜이었죠? 52%, 취업 준비하기 41.6% 순으로. 자, 이거는 우르단 말할 때 뭐뭐 순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답하여 전공 공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한다는 학생이 39%,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한다는 학생이 24.9%로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취업 준비 시간은 3시간 5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케이. 전공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7분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자, 이 말은 전공 공부는 1시간 7분만 하는데 취업 준비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예요. 그러면 3배 이상 많은 셈이죠. 최근에 경제사정, 꼰대씨 에코노미,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하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취업 경쟁률, 불사행안이 정말 많죠. 점점 높아져서 학생들의 취업 준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쵸. 전공 공부는 그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또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봅시다.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전공 공부였죠. 전공 공부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대학생들이 하루 평균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어요? 아까 3시간 5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3번. 대학생들이 하루 평균 전공 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이런 말이 있었죠? 평균 1시간 7분에 불과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취업 준비 그 시간이 더 긴 이유는 아까 앞에 있었죠. 여기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하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취업 경쟁률마저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쵸?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 다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리뷰를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쓰기로 갈 거예요. 이 쓰기는 토픽 시험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쓰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이 빌리 살라사또 하나를 골라서 그 조사 결과를 앞에 이 글처럼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남녀 대학생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남녀 직장인 어떤 분야의 책을 즐겨 읽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은 여기 포맷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넣어서 하면 되고요. 이건 사실 토픽 시험 2번 쓰기 문제하고 정말 비슷해요.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수업인데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성별, 연령별 SNS 이용률. 이건 쫀또예요. 숙제 아니고.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를 둘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umur 10-an, 20-an, 30-an, 40-an, 50-an, 60-an 이렇게 다 조사를 했고 조사 기관 어디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서울 거주 남녀 100명이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쓰기는 여러분 보통 작은 패러그래프를 쓰는 쓰기인데 처음 부분을 인트로덕션이죠. 도입, 그 다음을 전개, 그 다음을 결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요? 스프레티 뻔볼까? 처음에는 여기
이 제목하고 여기 아래 이거를 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인터넷진흥원에서 성별, 연령별, SNS 이용률을 누굴 대상으로? 서울 거주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SNS 이용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 이렇게 분포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오는 내용은 이 안에 그래프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1번 먼저 할게요. 조사 결과, 나리 하실 솔페이, 남성은 68.7%, 여성은 65.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다스티키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기억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봐야죠. 연령별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 90.2% 블라블라블라블라 50대 42.9% 순이었다. 자,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아니면 연령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90.2%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10대가 79.8%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뭐 30대가 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뿌누투비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이 조사를 통해서 몰랄로이 설페인이 SNS를 이용하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했지만 연령별 비율, 이렇게 오모로에 따라 달랐죠? 연령별 비율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슬라이드 업로드 할게요. 여러분이 보면서 쓰기 연습 좀 하고, 자, 이 쓰기는 그 웹골리아 쓰기 숙제방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주 공부는 한국어 공부 8편입니다. 고맙습니다.